여러분,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됐죠. 그 바람에 용산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의 다른 곳은 떨어지는데 용산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5월 둘째 주 지금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을 보면 말입니다. 용산만 오르고 있어요. 그것도 적은 게 아니라 3억 가까이 말입니다. 후암동, 서울 용산구 후암동입니다. 브라운스톤 166제곱미터 가격이 지난달 25일에 20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9월 14일에는요 17억 원에 팔렸거든요. 3층이. 지금 25일에 판매된 건 2층입니다. 20억 5천만 원에 8개월 만에 무려 3억 5천만 원이 급등한 거예요. 3억 5천만 원이. 야, 진짜 빠르게 오르죠. 진짜 빠르게 오르죠.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태원동의 청화아파트 142제곱미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26일에 26억 원에 6층이 계약이 됐습니다. 지난해 6월 가격이 2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층수는 26일에 판매된 것은 6층이고요. 지난달 6월에 판매된 건 3층입니다. 이것을 보면 3억 넘게 올랐죠. 여기도요. 3억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오면서 용산 주변의 가격들은요 쭉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 그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 둘째 주 한번 보세요. 서울을 보자고요. 서울은요 5월 첫째 주에는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0.01%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보합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서울 전체에는요. 서울 동남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강남 4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도 0.02 보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은요 쭉쭉쭉쭉 올라가요. 3월 넷째 주에 0.01이 되더니 4월 첫째 주에는 0.02 그리고 4월 둘째 주에는 0.03까지 갔고요. 5월 첫째 주에는 0.04%까지 올랐습니다. 용산이 진짜 많이 오르죠. 제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상황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대통령 집무실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말입니다. 지금 수도권은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0%에서 마이너스 0.02까지 지금 떨어지는 모양새예요. 0.02까지.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용산만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죠?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 시장이 그만큼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게다가 재건축은 용산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꼭 아니에요. 다른 쪽에서도 재건축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 이게 민간에서 나온 지표예요. 부동산 R114에서 나온 지표인데 서울 재건축 그리고 일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진한 검은색이 재건축인데 여러분 4월 29일에 재건축이 쭉 떨어져서 마이너스 0.01까지 떨어졌는데요. 5월 6일 날은 플러스입니다. 0.08까지 올랐습니다. 8배 뛰었어요. 8배.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일반 아파트는 지금 보시면 0%에서 0.01%에 머물고 있거든요.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그에 대한 호가가 많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오죽했으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에 대한
정책 좀 서서히 가겠다, 천천히 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런 걸 올라가는 걸 보면 뭐 용산은 아무래도 재건축 이슈가 많은 곳이 이태원이나 또 용산 후암동이나 서울역 주변이나 여기는 많거든요.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물론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 효과도 있지만 이 재건축이 계속 올라간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서울 집값이 다시 0으로 떨어졌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눈여겨봐야 되는데 물론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지표 자체가 유의적이냐 유의적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이제 5월 한 셋째 주 되면 좀 상황이 다르겠죠. 매물이 얼마가 나와서 얼마가 팔리고, 왜냐하면 양도세 완화, 이 쉽게 말하면 중과하던 것을 완화했잖아요. 5월 10일부터. 뭐 두 채 이상 될 때는 한 채 팔 때 20%가 완화가 됐고요. 세 채 이상이 될 때는 또 한 채 팔 때 적어도 30% 정도 완화가 됐으니까 시장의 변화 한 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0으로 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금리 인상이 지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전체적으로는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또 시장에 대한 침체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도 아마 작동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세금이 얼마나 많이 인하될 건가. 내가 그냥 계속 보유할 건가 아니면 팔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는 듯 보입니다. 세금을 많이 인하해 주면 두 채든 세 채든 그냥 들고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유세가 워낙 세니까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요. 워낙 세니까 야 이거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유세하고 재산세를 합쳐서 이제 다른 세제로 한꺼번에 묶어서 세제를 만든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래서 들고 있다. 뭐 이렇게도 봐야 됩니다. 일단 시장은 더 관망을 해봐야 되지만 거래가 그렇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0으로 떨어졌다. 이렇게도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5월 둘째 주까지 봤을 때는 이게 관망세다.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아직까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5월 셋째 주 안들이 나오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